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압을 높이 받들고 각지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을 안겨주시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자하고는 우리나라 신발공업 부문의 전용단위 표준 공장으로 전견된 류원 신발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은 201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대서안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신발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공장에 나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먹고 입고 쓰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야 자기 것에 대한 확신과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우리는 질 좋은 신발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류원 신발공장을 우리나라 신발공업 부문의 전용단위 표준 공장으로 전전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주체 106 2017년 10월 18일 새로 개건된 류원 신발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운동 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 있으며 질이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생산한 운동 신발 가게는 좌우와 문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공장을 돌아오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운동 신발 가격을 자세히 보아주시면서 운동 신발 가게는 좌우와 문수를 표기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문수의 신발을 인차 찾을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이 운동 신발 가게에 새겨진 자그마한 좌우와 문수표에도 우리 인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제품 검축실에도 들리셨습니다. 바로 이 설비들이 그때 보아주신 신발 검축 설비들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든 신발 검축 설비들이 가동정용을 보아주시면서 우리 노동계급이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더한 실에 돌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 정업원들 속에서 더한 창작 형상 업무를 활발히 분리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보고실 운영을 실속 있게 해서 그들이 기술 기능 수준도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줘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곳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인민들의 허평을 받고 또 구호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 높이 받들고 지난 7년간 공장에서는 90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서 당시에는 190여 종에 불과하던 신발의 지금 류원 신발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신발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신발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뜻깊은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 건설위원회 중구공공건물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비워서
대중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업소에서는 대중적 실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이 김일성 훈장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 표창과 10여 개의 용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개간군의 칭호 깃발을 비롯하여 우리 사업소가 쟁취한 용의 깃발만 해도 30여 개나 됩니다. 이 과정이 9명의 노력 영웅을 비롯하여 3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8명의 고문 건설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앙양시키고 일본세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심거리를 전 세대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와 영웅적 투쟁기풍을 새겨주는 데서 찾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깊이 새겨하는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자신을 비춰보며 화성지구 3단계 건설에서도 새로운 건설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려서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대르리어 빛내어 나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전쟁 로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해서 학생 선생들의 가슴마다에 전하에 나날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했던 수령 결사의 정신과 조국보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의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청인 학생들은 전쟁 로병들인 김경호 동지, 전윤종 동지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전쟁 로병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온 나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영전사들의 빛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조국보의 성전에서 청춘을 가볍게 빛낼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전세대들의 영웅정신을 깃든 이 광옥길을 영원히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남포시 청년 학생들은 전쟁 로병 김용복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 로병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주문진 해상 전투에서 우리의 용용한 해병들이 단 4척의 오래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의시되던 미제의 중순양함을 보기 좋게 소장해버린 전투 비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촌에 3번의 어뢰를 폭탄에 맞은 중순양함은 바다에서 제와인처럼 의시되던 것이 전쟁 로병의 얘기를 듣는 참가자들은 선열들이 피로써 창조한 조국 수호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1950년대의 조국 방위자들처럼 당과 조국의 부름 앞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청년 조리투사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세대 노동들이 피로서 지켜낸 이 공화국가를 부모들이 끝까지 빛내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전세대가 물러준 조국소정신을 보내고 가겠습니다. 경원군 청년동맹위원회에서 학생 소년들 속에 전승세대가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쟁 로병 정기석 동지와 군안의 학생 소년들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전승세대가 지녔던 숭고한 덕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에서 매일같이 전해지는 새집들이 서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이는 속에 강원도의 농촌들에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연이어 솟아나 새 문명 새 생활이 꽃펴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일떠선 강원도의 새 농촌 마을들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만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펼쳐지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와 더불어 동해의 명승지로 자랑 높은 통천군의 명고농장도 지난해와 또 다르게 천지개벽됐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새마을들의 서충 단충 살림집들은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감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또다시 수백 세대 살림집이 떠서서 여기 소재지 마을과 1작업반, 3작업반 마을 농장원들이 한날 한시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당 연예비서 김용철 동지, 통천군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명고농장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집돌이가 시작되자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공화국기가 나부끼는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노랫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일꾼들이 새 문화주택을 받아는 농장원 세대들을 찾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까지 유기조기 과일나무들이 무성하지. 30년 동안 농장에서 트랙터를 운전수를 한 아버지네 그리고 저 동생네 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새 살림집을 세 세대나 받았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에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긍지를 안고 전 세대 애국농민들의 투쟁 기품과 전통을 꿋꿋이 이어서 올해의 알곡꼬지를 반드시 점령함으로써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워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8월) 하순에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월 하순에 우리나라는 조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자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을 보게 되면은 소해안과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매우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는데 특히 23일과 24일경에는 동해안의 일부 지역들에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평년 정도로서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 논뼈는 이삭패는 마감 시기에 있거나 물알 드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선알 질량과 유문율이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우선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논뼈가 침수 피해를 받으면은 쭉정이가 많이 생기고 천알 질량이 떨어져 정부당 소출이 10 내지 40%까지 소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침수 피해를 막자면은 양수기와 배수문들을 잘 정비 보수하고 배수로들을 깊이 째줘서 그 어떤 많은 비가 와도 고인물을 즉시에 뺄 수 있도록 대책해야 됩니다. 특히 평안북도를 비롯해서 이미 침수 피해를 받았던 포선들에서는 대자르기를 하여 재생아지가 나오고 어린 이삭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포선들에서 침수 피해를 다시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는 잎끝이라도 물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빨리 뽑아서 숨쉬기 조건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물을 뽑은 다음에는 시안산류와 칼슘이라든가 카르벤다진과 같은
살균제를 분무하여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요문율과 이제 천할 질량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규소와 마그네슘을 비롯한 그 미량원소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나노 규소비료라든가 또 이제 0.5% 소술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무해서 비답성 능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넌뼈가 요무는 시기에는 뿌리가 로아 단계에 있으므로 뿌리 활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간단물 대기 방법을 적용하여 뿌리 활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재해성 이상기후의 대처에서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보장을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따라 세움으로써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용이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혁명과 유자녀들 속에는 지난 20여 년간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오는 78살의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문해방로인도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가 모란봉구역 비파일동에서 사는 문해방 노인과 그의 가족을 취재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인 문태영 동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전 사상을 받들어 싸운 혁명가들을 형상한 장편 소설 붉은 녹색의 주인공이고, 어머니는 저국계선 연설을 하시는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녔던 최탄실 여성입니다. 문해방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해방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고 일편단심 충성 다하라고 1946년에 태어난 첫 딸의 이름을 해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생애 첫 기술에서 받아하는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문해방 할머니는 부모들의 넋에 애국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렸습니다. 해방 후부터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보위해온 아버지를 언제나 인생의 거울로 삼아온 할머니는 인생의 반여자도 조선인민군 군관을 선택했고 자식들도 모두 조국보위 초소에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군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32년 동안이나 군인 가족 생활을. 할머니는 자주 자손들에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지켰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의 혁명 전적지들을 찾고 찾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녹슬 심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생 보답의 길을 가야 하는 혁명가 유자녀들이다. 부모들의 공적 속의 혜택만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들의 뜻을 이어가야 하는 남다른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언젠가 제가 할머니네 집에 찾아갔을 때 비파 일동에서 조급여명 연장으로 수첩을 사업하는 하나 보고 김봉주 동무는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두툼한 수첩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혁명가 유자녀 가정에 베풀어준 당의 사랑과 배려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군의 말에서 기자는 당의 은정을 순간도 잊지 않으려는 유자녀 할머니의 고결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은 사랑만을 받아안는 기공자가 아니라 보답의 길을 앞먼저 걷는 의리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안고 원군길과 대건설 전역들에 새겨간 문해방 할머니의 발걸음은 뜻하지 않은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들던 날들에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군사복무를 하던 둘째 아들이 뜻밖의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받들기를 바랬건만 군복을 더는 입지 못하게 된 것만도 가슴이 터져오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에는 늘 마음의 의지가 돼주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괴로워하셨을 때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이 영예군인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에게
혁명가 유자녀가 나라 위에 한몸 바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며 병석에서도 자기를 애국의 길로 떠밀어주던 잊지 못할 남편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문혜방 할머니는 더 힘있게 발걸음을 내짚었습니다.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삶을 영광의 절정에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할머니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한 보답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도록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구역 안의 혁명가 유자녀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할머니의 자식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라는 남다른 자각을 안고 자손들을 모두 조국보위 초소에 세운 할머니는 여전히 가까워오는 오늘까지 근 30년간 병사들을 찾아 그리고 삼지연시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을 찾아 먼 길을 이어왔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자에게 할머니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받아하는 사랑이 삶이라면 자기가 나라에 바친 것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준 조국에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자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혁명가의 자손이고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혁명가 유자녀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데서 언제나 핵심이 되고 남들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10가지, 100가지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걷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 문혜방 할머니의 이 말은 자기의 자손들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혁명가 유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안에는 올해 14번째 조선인민군 입대증이 생겼습니다. 문혜방 할머니의 맞선자가 인민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조국 해방과 조국보위 성전에 이바지한 증조 할아버지와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온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뒤를 이어 혁명가 유자녀 가정의 4번째 세대가 혁명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부모들이 지냈던 붉은 녹슬 꿋꿋이 이어 나라를 위한 헌신을 본도로 안고 사는 사람들, 이 나라를 저속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바로 혁명가 유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문혜방 할머니를 비롯한 혁명가 유자녀들은 충실성의 핏줄기를 억세게 이어가며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이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17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48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에 의해 6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13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살해된 팔레스티나인 수는 40,074명, 부상자 수는 92,5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온유한 나라의 기상관측기관이 17일 세계적으로 올해 7월이 지구 기상관측일의 가장 더운 달이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7월의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7.01도씨로 측정됐으며 이것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곳이며 20세기 평균 온도보다 1.21도씨 더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기간 세계적인 빙하 면적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면적보다 약 282만 평방킬로미터 줄어든 약 2200만 평방킬로미터로 측정됐으며 북극과 남극의 빙하 면적은 각각 약 85만 평방킬로미터, 약 197만 평방킬로미터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관측 기간은 2024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7%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저류 연구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후 변화에 의한 서식지 파괴로 갈매기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 갈매기는 20년 전에 비해서 45% 감소됐으며 제갈매기는 38%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류학자들은 갈매기 마리수를 누리기 위해 유리한 번식 환경을 조성해주는 한편 서식지들을 적극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가들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식물로서 이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끼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데 이끼의 최대 물기 흡수량은 자기 무게의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끼는 생존력이 강할 뿐 아니라 번식 능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극심한 온도 조건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이끼를 어떻게 자연 환경에 그대로 도입하겠는가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살림집이나 도로 건설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계 설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형의 벽판입니다. 겉보기에 벽지와 비슷한 이 벽판은 매우 견고하면서도 유연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도색감이나 잉크 같은 것이 묻어도 쉽게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벽판은 벽체를 보호하거나 장식 효과를 내는 데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도가 매우 높은 도로 바닥재입니다. 매 조각의 무게가 50kg인 이 도로 바닥재는 1평방미터당 20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영하 60도씨부터 85도씨까지의 온도에서도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도로 바닥재는 조립식으로 돼 있어 혼자서 1시간에 100평방미터의 도로를 포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판이나 모래, 진흙땅과 같은 임의의 지역들에 쉽게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로 포장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각이한 형태의 블로크들을 균일하게 배열해서 바닥에 깔아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기계에는 블로크를 운반하는 컨베야와 블로크를 크기와 형태별로 배열할 수 있는 작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선택된 도안대로 블로크들 사이 공간을 비우면서 도로를 포장합니다. 이러한 도로 포장 기계를 이용하면 작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도로 포장의 질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원도와 개성시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17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9mm였습니다. 17시까지 더별로 비 내린 상태로 보면은 강원도와 개성시의 평균 강수량이 100mm 이상으로 많은 반면에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에선 평균 5mm도 안 되는 매우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강원도와 개성시의 여러 지역에선 현재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장풍과 철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17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어제보다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였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30 내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또 벼락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 그리고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22일 목요일 24절기로는 초소입니다. 이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인 초소는 여름더위가 가셔지기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소절기 이르면은 대서와 립축까지 계속 높아졌던 온도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도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한때 폭우를 동반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일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6시부터 9시 사이에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 해안에서 50 내지 70cm 해일이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해운, 간속지 건설부문에선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서해 해상에선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 한때 함경남북도의 먼바다와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고 조선서해 해상에선 서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과 24일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25일에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